늘 사연만 보다가 오늘은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이렇게 사연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한테는 그리 잘 살지 못하는 친가와 나름 잘 사는 외가가 있습니다. 엄마와 아빠는 같은 종교 활동을 하면서 만났고 둘은 사랑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좀 서로에게 단점이 있다면 엄마는 직장생활 중 신체 부위를 다쳐 불편하다는 것과 아빠는 지지리도 가난한 집의 장남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없는 집에서 커와서 아빠는 친가 식구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일을 해서 학력이 낮고 그에 따른 반동으로 사회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낮은 연봉으로 참 힘들게 살았습니다. 엄마와 결혼해서 처음으로 차를 가지고 자기 집이 생기고 외할머니, 할아버지의 도움이 컸죠. 요 근래에 와서야 사업수완이 생겨 조금 숨통이 트일까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친가는 그야말로 지병이 있으신 할아버지와 툭하며 두통을 달고 사는 할머니, 특히 할머니는 별다른 병명이 없음에도 시도 때도 없이 병원에 가 정밀 진단을 받고 진료비를 몇십만 원씩 내곤 했습니다. 단 한 번도 살면서 제대로 된 직장이 없던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물론 그분들의 병원비는 아버지를 비롯한 칠남매가 다 부담했습니다. 어릴 때는 잘 몰랐는데 크고 나니 알겠더라고요. 아빠는 항상 능력 없는 부모를 대신해 온갖 집안일을 다 했고 장남이라 온 식구를 먹여 살려 다른 동생들이 그동안 고등학교라도 나왔지만 아빠는 그것마저도 없었죠. 무슨 일이 생기면 할머니, 할아버지의 부름을 받는 것도 아빠와 작은아빠였고 저희 가족은 매주 교회를 다녀오는 길에 친할머니, 할아버지 집에서 거의 6시간씩 있어야만 했습니다. 아빠는 돈만 없지 대단한 효자였습니다. 엄마도 할머니 댁에서 늘 밥을 2번씩 차렸고 설거지도 2번, 커피 1번, 과일 깎기, 가끔 집 청소해주기. 어린 저로서는 전혀 이해가 안 되게 매번 할머니 댁에서 고생을 했습니다. 물론 아빠도 몸이 불편한 엄마를 많이 돕고 청소나 과일 깎기 등을 도왔습니다. 그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는 당시에 결혼을 하지 않는 미혼 막내 삼촌과 고모가 같이 살았습니다. 저는 그 둘이 엄마 아빠를 대신해 할머니, 할아버지를 도와주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죠. 부모님이 그렇게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시는 동안 저와 제 동생은 늘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았습니다. TV에 나오는 만화 프로그램이라도 보면 얌전히 있을 수 있는데 TV가 있는 작은 방엔 막내 삼촌이 늘 문을 잠그고 자고 있었고 거실에 있는 TV에선 늘 진풍명분과 전국 노래자랑만 보시는 할머니, 할아버지. 10살도 안 되는 저희는 어떤 방에 들어가서 노는 것도 안 됐고 매번 저희 놀 때마다 시끄럽고 정신사납다며 할머니, 할아버지가 크게 화를 내서 늘 혼난 기억밖에 없습니다. 가장 억울한 건 어른들 입맛에 맞는 음식밖에 없어 저랑 동생이 계란을 먹으려 하면 엄마에게 눈치를 주시는 할머니 때문에 늘 맛없는 음식만 먹은 것이죠. 한 번은 두부조림이 제일 그나마 먹을만해서 그걸 먹으면 나중에 삼촌이랑 고모 먹을 것까지 다 먹는다고 눈치를 줬습니다. 거의 15년이 넘었는데에도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 엄마가 불고기를 하면 불고기는 할머니, 할아버지 입으로 거의 다 들어갔고 나머지 절반은 막내와 고모와 막내 삼촌이 먹을 뿐으로 남았습니다. 왜 남겨놓았냐고요? 전날 술 마시고 늦게 들어와 일요일 오후 늦게까지 잠자면서 엄마가 밥을 다시 새로 차려줘야 했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제 시간에 일어나 같이 밥을 먹은 적이 없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미운 건 복합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기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같은 사촌끼리라도 저희가 유독 고종사촌들에 비해 차별을 많이 받아서입니다. 맛있는 음식은 저와 제 동생에게는 금기였지만 당시 결혼을 한 둘째 고모의 자식들, 그러니까 고종사촌들은 마음껏 먹을 수 있었거든요. 무엇을 사주어도 고종사촌 언니, 오빠들에게 참 잘 사주시던 할머니, 할아버지, 저와 제 동생, 그리고 친사촌 2명은 매일 차별을 받고 컸습니다. 세뱃돈을 받을 때에도 그 차별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시절 쭉 1,000원을 받았고 같이 초등학교를 다니는 고종사촌 언니, 오빠는 5,000원,
그 언니 오빠들이 중학교 갈 땐 10,000원, 고등학교를 가니 50,000원. 늘 금액의 차이를 두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죠. 너희도 저만큼 크면 더 줄게. 그렇지만 금액의 차이는 절대 줄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중학생이 되어서도 고등학생이 되어서도 10,000원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없는 집이라 금액을 적게 주시는 것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지만 같은 사촌끼리 누구는 더 받고 덜 받고 늘 금액의 차이가 있는 것 어린 저는 차별로 느꼈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점점 더 싫어졌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생이 되어서 저는 외가 쪽 이민을 간 나라로 외할아버지의 도움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후로도 에피소드가 참 많아요. 동생과 엄마 말에 의하면 일요일에 저희가 찾아가니 곶감이나 이런 간식을 주시기가 싫어서 할아버지가 장롱 안에 숨겨놓으셨대요. 그리고 까먹으셔서 몇 주 뒤 발견했는데 거기에 개미가 우글우글. 그거 곶감 얼마 한다고 한 개도 주기가 싫어서 다 숨겨놓고. 아무튼 외국에서 고등학교도 무사히 마치고 대학도 마치고 현지 한국인과 결혼을 하게 되어 한국에 인사차 들렸습니다. 몇 년 동안 거의 교류도 없었고 굳이 먼저 할머니 할아버지께 전화를 한 적도 없었고 연락이 온 적도 없습니다. 처음에 유학 중 한국을 방문했을 때 갑자기 친한 척을 하시면서 혹시 선물을 가지고 오지 않았나 기대를 하시는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정이 떨어져서 그 뒤로는 아무것도 사가지 않았습니다. 외갓집 돈으로 할머니 할아버지께 어떤 것도 해드리기 싫었습니다. 그러다가 결혼할 사람을 데리고 와서 부모님께만 인사시키려 했는데 엄마 아빠의 권유로 마지못해 할머니 할아버지를 비롯한 친척들에게 인사를 시킨다고 한 식당에 갔습니다. 그런데 집불도 없는 사람들이 자기가 사는 것 마냥 생색내면서 좋은 집안에 장가드는 거라며 제 남편에게 얼마나 뭐라 하던지 창피해 죽는 줄 알았습니다. 대대로 양반 집안이고 집안에 무슨 자의정이 있었고 어쩌고 좋은 집안과 결혼한다면서 제 남편에게 으름장을 놓던 할아버지. 그렇게 좋은 집안이면 살림도 여유 있던가 사람들 인성이 좋던가 둘 중에 하나라도 돼야 하지 않습니까? 저희 시댁은 박사와 교수 집안입니다. 솔직히 급으로 비교하면 저희 집안이 많이 딸리죠. 민망한 인사 뒤 착하디 착한 제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웃기만 했고 며칠 뒤에 다시 직장 때문에 지금 사는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돌아가고 없을 때 할머니께서 제가 한국을 떠나기 전 저희 집에 오셔서 하는 말이 에꼬 나는 손녀덕을 언제 보나 비행기는 언제 타보려나 이러는 겁니다. 순간 화가 얼마나 나던지요. 차별이란 차별은 있는 대로 다 해서 키워놓고 제 덕을 보겠다고요? 외할아버지가 외국에서 다 키워주신 것은 다 잊어버리신 모양입니다. 대기업 다니는 연봉 빵빵한 손녀 사이들이 들이시니깐 자기 공인양 마냥 말씀하시길래 화가 너무 났습니다. 그래도 웃으면서 이렇게 대꾸했네요. 할머니는 할머니가 예뻐한 딸하고 아들하고 손녀들 많으시잖아요. 그 사람들이 할머니 호강시켜 드릴 거예요. 저는 엄마 아빠 챙기는 것만으로도 벅차요. 그때 옆에 앉아있던 막내 고모와 할머니는 벙찐 눈으로 눈만 뻐끔뻐끔 거리시다가 어쩌게 웃고 마셨죠. 얼마나 속이 시원했는지 모릅니다. 그동안 엄마 아빠가 고생한 것, 내가 차별당하는 것, 그런 울분이 쌓일 대로 쌓인 저에게 덕을 보자는 소리를 하다니 저는 제가 본 것은 단 한 푼도 할머니, 할아버지, 고모, 삼촌을 위해 쓰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이제야 엄마도 며느리 횟수가 20년이 훌쩍 넘어 할머니에게 싫은 말도 하실 수 있고 아빠도 살림 어려운 거 아니까 혼자서 할머니, 할아버지 가끔 먹을 거나 챙겨주시는 수준으로 살가움을 좀 낮추셨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저런 소리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저 이야기를 하고 한국을 떠나 결혼도 잘하고 잘 살고 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와는 교류 안 하고 그냥 외가 쪽만 잘 챙기고 살아요. 하루는 친정 엄마와 통화를 하는데 엄마가 묻더라고요. 너 할머니한테 덕볼 생각 말하고 했다면서? 진짜 못된 할머니 아닌가요? 그거 기억했다가 엄마한테 조금 더 부정적인 뉘앙스로 말 전달하는 거. 지금은 할머니, 할아버지도
엄마 아빠 눈치를 보면서 지냅니다. 장남이라서 기댈 생각을 하시나 봐요. 아빠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생각하시고 엄마도 모실 생각을 하고 있진 않은 것 같아요. 저랑 제 동생이 하도 차별받고 큰 걸 보시고 많이 속상해 하셨거든요. 작은 아빠와 아빠는 그동안 자기가 부양을 했으니 이제 혜택 다 받고 이쁨 받은 연봉도 제법 높아진 막내 삼촌이 모셔야 한다는 쪽이고요. 근데 막내 삼촌은 이제 막 노총각 딱지를 떼서 안 모시려는 것 같고 고모들은 아들들이 모셔야 한다는 주의. 그렇게 여기저기 차별 많이 하시더니 이것 보세요. 아무도 안 모시려고 하잖아요. 몇 년 전 일인데 너무 통쾌해서 사연 보냈습니다. 아마 엄마가 아주 만만한 며느리라 저와 제 동생을 차별하신 걸지도 모르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손녀 손주들은 아무도 할머니 할아버지 안 좋아하고 특히 제일 잘 사는 제가 제일 싫어하죠. 그런데 요즘은 제가 무슨 선물이라도 할까 저한테 가끔 전화하시면서 잘 지내니? 하면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투로 물어보시는데 소름이. 늘 사연만 듣다가 오늘은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이렇게 사연 보내게 되었습니다. 미처 다 하지 못한 말들이 훨씬 많지만 속풀이하듯 사연 보냈습니다. 혹시라도 저처럼 할머니, 할아버지, 가족들에게 차별받고 크신 분들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꼭 보란듯이 성공하자고요.